반갑습니다. 쌤 답 바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지에다 채점하고 답안지는 쌤한테 제출해 줍시다. 요건가요? 네. 다은이도 이름 적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쌤이 나중에 채점해 드릴게요. 명훈쌤이 만든 모의고사, 명백 모의고사 답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5개씩 부를게요. 25145 그다음에 6번부터 44433 44433 11번부터 14154 14154 14154 16번에 6 17번에 10 18번에 54 19번에 23 20번에 190 21번에 180 22번에 80 그 다음에 미적분 221 221 그 다음에 131 131 그 다음에 29번에 179 30번에 393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 좀 어렵고 공통이 조금 어렵고 미적은 아마 이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바로 피드백 한번 해볼까? 자, 첫 페이지 1, 2, 3, 4에서 질문 없죠? 괜찮지? 네, 1, 2, 3, 4 괜찮고. 자, 두 번째 페이지 5, 6, 7. 다은이 5번 몇 번 했죠? 아하. 자, 사인이 음수야. 맞죠? 그리고 탄젠트 각변환 공식 쓰면은 얼마 나오죠? 그렇지. 그러면은 탄젠트도 음수다. 맞죠? 그러면 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니까 각이 무조건 4, 4분면 각밖에 안 되고 코사인은 양수로 나와야 된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6, 7 괜찮고. 그 다음에 8, 9, 10 질문 없나요? 그 다음에 11, 12 11, 12 네? 12번에 4 맞습니다. 네. 11번 한번 볼까? 11번이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은근 헷갈리는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에서 이제 적분, 인테그랄을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요 감각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야. 맞죠? 연속 함수 fx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간에 따라 나눠진 함수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는 3x 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 범위가 절대값 x가 어떤 범위? 1 이하인 범위.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t dt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얘는 뭐냐면
절대값 x가 이제 1보다 큰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바깥쪽 구간이죠. 맞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쌤이 그래프를 살짝 이제 가볍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요 친구 같은 경우는 2차항과 상수항, 그러니까 2차항과 0차항이다 보니까 이 함수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y절편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k겠죠. y절편이. 그렇죠? 미지수 k인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요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 k가 어딘지는 몰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정적분, 이제 구간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아래 끝과 윗 끝 범위를 딱 보시면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야. 맞나? 그러면 이 정적분 값 자체가 뭘로 나오죠? 상수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이 fx가 연속함수라고 했을 때 이게 연속함수가 되려면 요 상수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어지는 상수함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요런 식이 하나 나와줘야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t dt를 하면 그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경계가 1이죠. 1이나 마이너스 1이야. 자, 1이나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보면 얼마 나오지? 3 플러스 k라고 하는 상수값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야. 따라왔나요? 이거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fx 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다라는 뜻은 다시 한번 이 그래프 상에서 나타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란 말이죠. 맞지? 요렇게 이제 정적분을 한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함수다 보니까 요런 성질을 또 이용할 수 있겠죠. 얘를 슬쩍 바꿔서 적으면 2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를 해도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우함수일 경우에는 적분 구간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계산 편하죠. 왜냐면 아래 끝이 0 되면은 계산이 훨씬 편해지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맞나? 자, 얘 정적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에서 1까지 함수와 1에서 2까지 함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얘는 2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어떤 함수? 3x제곱 플러스 k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맞나?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적분하지 말고 우리 약간 센스 있게 이렇게 가볼까? 가로 길이 얼마? 1 맞나? 세로 길이 얼마? 여기 여러분들 상수값이 3 플러스 k죠? 맞지? 3 플러스 k라고 하면은 요 직사각형 넓이 얼마 나오죠? 3 플러스 k 나온다.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3 플러스 k를 해준 값이 얼마? 요게 3 플러스 k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2에 바로 해볼까? 요렇게 적고 요거 적분하면 x 세제곱 플러스 kx 된다. 맞지?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요 친구는 2랑 전개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6 플러스 2k 되고 맞지? 6 플러스 2k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기 1 넣기만 하면 끝났죠? 어떻게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다. 맞나?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5니까 k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겠다. 그치? 답은 1번이 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요게 상수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맞지? 적분 구간이 변수가 있으면 함수고 적분 구간이 윗끝 아래끝이 둘 다 상수면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상수함수를 결정할 때 연속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 녀석의 경계에서의 함수값과 이 상수함수가 동일해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은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경은이 괜찮나요? 은지 됐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괜찮습니까? 경이 12번 괜찮나? 오케이. 자, 13, 14. 13번 괜찮나? 은지? 오케이. 14번은요? 14번 한번 볼까?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웁니다. 14번. 자, 14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래. 그러니까 f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다. 돼 있고 문제에서 이 표현이 이제 집합으로 되어 있죠. x바 fx와 x축의 교점은 맞죠? fx는 0이라는 말은 이제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 3차 방정식의 해는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집합은 x바 f'x는 2x라고 하는 얘는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겠죠. 맞지? 도함수니까 2차 함수일 거고 요 2차 함수와 우변이 이제 0이 아니라 어떤 2x라는 1차 함수인데 얘를 이제 좌변으로 넘기면 그냥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3차 방정식과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f'1은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때 이제 기억 뭐라 되어 있냐면 방정식 f'x는 2x라고 하는 방정식이 이제 요게 실근이 몇 개다? 2개다. 이거를 참것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fx가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 친구 도함수는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요 방정식을 이제 디테일하게 적지 못하겠지만 요렇게 한번 적어 본다면 자, 이거는 뭐와 뭐의 교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 2차 함수는 2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1차 함수야.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야. 맞죠? 얘가 여기 쓰면 교점이 0개. 여기 쓰면 교점이 1개. 여기 쓰면 교점이 2개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교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봐봐요. 요 정보를 이제 잘 봐야겠죠. 자, 얘 어때?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는 f'1이 되고요. 얘는 2가 됩니다. x에다 1을 넣으면. 자, 근데 지금 보면 1에서의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랑 여기서 1에서의 이 1차 함수 함수값이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다 했어. 맞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다는 뜻이야.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여기 지점에 x는 1이 있다는 뜻이고 요 지점이 뭐죠? 요 지점이 f'1이 되는 거야. 맞지? 왜? f'x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 맞나? 그리고 요 지점이 뭔 거야? 2잖아요. 2. 요 1차 함수.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에 1을 넣은 값이니까 2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뜻은 요 1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요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는 교점이 몇 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2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나 이거? 단 이해되나?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니은은 뭐라 되어 있냐면 f'0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맞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요거는 이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요게 좀 어려워. 자, 이거는 요거를 이제 적절히 이용을 해봐야 돼요. 이 친구. 자,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인 걸 판단했지? 2개인 걸 판단했죠. 맞나? 그러면은 얘는 뭐 여기 해를 알파,
여기 해를 베타라고 합시다. 괜찮아?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해가 알파 베타라는 뜻이 되고, 자, 문제에서 요 3차 방정식과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똑같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도 해가 뭐랑 뭐인 거밖에 없어요. 알파랑 베타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 3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하나는 그 중근, 하나는 그냥 실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fx를 뭐를 중근으로 하든 좀 상관없긴 합니다. 뭐라고 x-알파에 x-베타 제곱이라고 할까요? 괜찮나? 괜찮아요? 요렇게 이제 함수를 요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얘가 이제 실근, 얘가 이제 중근이라는 뜻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맞지? 자, 그러면 요 친구 이제 미분을 하면 자, 요 친구 미분을 하면 자, 요거 곱미분 씁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 x-베타의 제곱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하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알파 2에 x-베타 이렇게 됩니다. 맞나?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현수 어서 오세요. 폰 찾았니? 머리 잘랐구나. 이빨 잘랐네요. 시험지는 나중에 한번 풀어봐요. 시간 재고. 그리고 해설은 영상 찍고 있으니까 봐주고 틀린 문제들은 오케이? 빨리빨리 와야 돼. 공부해야 됩니다. 알았지? 제가 친구가 휴대폰을 훔쳐간 거야? 그러면 갖고 갔다고? 허허. 네. 경력이 좀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의 도함수가 요거니까 이제 쌤은 요걸로 방정식을 어떤 걸 세울 수 있냐면 얘로 또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한번 적어볼까? x-베타 제곱 플러스 2의 x-알파의 x-베타는 요 2x라고 했을 때 맞나? 요거의 해도 이제 알파 베타인 거잖아. 맞지? 도함수와 2x 요걸로 이루어진 요 방정식의 해도 알파 베타인 거잖아요. 맞나?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도 성립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베타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거 양변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베타를 대입하면 얘 베타 대입하면 0되고 얘 베타 대입하면 0되니까 0은 2베타가 나오는 거야. 즉 무슨 뜻이 되냐면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죠? 베타가 0이 되는 거야. 이 따로 와집니까? 이제 얘 해가 두 개일 때 얘 해도 두 개여야 되니까 3차 방정식이 이런 구조로 가질 수밖에 없고 얘를 미분한 식과 2x로 방정식을 세웠을 때 요거의 두 근 역시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베타를 대입해도 이 방정식이 성립해야 된다. 즉 베타는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함수가 x제곱의 x-알파가 되겠고 그러면 뭐 이제 자연스럽게 요 도함수에다가 베타 즉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맞지? 즉 니은도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디귿 뭐라 돼 있죠? 디귿 F4는 3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F4는 32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방정식의 해가 베타 말고 하나 더 있죠. 알파도 있단 말이야. 맞나? 그럼 여기다 이제 알파를 또 대입을 해보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베타가 0인 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하면은 요거는 알파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알파 들어가면 0, 이 항 자체가 없어지고요. 여기 알파 들어가면 2알파 되겠죠. 맞나? 그러면 알파는 얼마라고 나오는 거야?
2라고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알파가 2이기 때문에 요 3차 함수가 요렇게 결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4만 넣으면 되니까 F4는 얼마? 16 곱하기 2니까 32 나온다. 맞습니까? 따라서 D급도 맞는 말입니다. 즉 답이 몇 번? 5번이 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여기서 쌤이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집합 표현을 이제 좀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도함수니까 2차 방정식, 얘가 이제 원함수니까 3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근이 2개인데 얘조차 근이 2개라는 뜻은 하나는 실근, 하나는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캐치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되겠나? 네, 좋습니다. 14번 넘어갈게요. 단 이해되나? 경리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은지 됐죠? 좋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5번 질문입니까? 15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요거 지웁니다. 15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번 문제 보면은 A가 4분의 1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요. A가 4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함수 fx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A의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자, 요게 있고 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요 1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 각각 어느 거? y는 b의 x제곱과 y는 로그 b의 x 위의 점일 때 이 a, b의 값을 구하시오. a와 b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문제 이게 좀 국어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 얘랑 얘의 교점이 얘와 얘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야. 맞죠?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얘네 세 개가 그냥 두 점 위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이거 쌤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추측하고 얘랑 얘도 여러분들 가볍게 좀 추측을 해보면요. 이게 재밌는 그래프가 좀 하나 나오는데 봐봐요. 문제에서 b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지수 함수랑 요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맞나? 그리고 서로 증가하는 그 관계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얘네 두 개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친구도 여러분들 가벼운 1차 함수니까 그어볼게요. 얘가 이제 y절편은 4분의 1이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어떻게 끌 수 있냐면 이런 느낌으로 끌 수 있겠죠. 여기가 1,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4분의 1이면 대충 여기라고 할까? 요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그러면 하필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딱 정확히 직각이고 맞나? 요 좌표와 요 좌표는 여러분들 어때 보여? 딱 역관계죠. 맞아? 이게 딱 역함수 위에 그 두 좌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요 이제 fx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이 점과 이 점을 그 진화도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맞지? 자, 요 fx를 식을 살짝 이제 바꿔서 여기다 쌤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값 다룰 때 알죠?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야. 맞나? 자, x가 양수면 얘는 이제 그대로 나오니까 얘가 이제 1차 함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a-4분의 5x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왔지?
그 다음에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는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4분의 5 x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4분의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늘 음수일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4분의 5보다 커지면 양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4분의 5보다 작으면 이제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어찌됐든 이거 생각을 좀 해보면요. 얘랑 얘는 결국 원점 0,0을 지나는 거 맞죠? 맞아? 0,0을 지나고 얘랑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요런 식으로 좀 그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지? 요런 식으로 좀 그려줘야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a-4분의 5의 x고요.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5의 x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쌤은 이제 뭘 봤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죠. 얘랑 얘도 역함수 관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하필 요 1차 함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이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요 두 직선이 원점에 대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간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얘랑 얘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한다라는 게 보입니까? 맞죠? 이해되나?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말인 즉슨 역함수 관계라고 했을 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자, 중요한 식 나오죠? 이 친구 기울기와 이 친구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죠. 1이 나와줘야 되지. 맞나? 역함수인 두 함수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은 이제 수직이고 1이 돼줘야 되는 거야. 맞지? 즉 a-4분의 5와 요거 이렇게 적을까? 마이너스 a-4분의 5의 곱이 1이 되어줘야 된다. 이 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따라왔지?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합차공식이 되나? 되는 것 같네. 16분의 25 빼기 a 제곱은 얼마? 1이다. 괜찮나요? 그러면 a 제곱은 얼마야? 여기다 1 빼면 16분의 25 빼기 16 하면 9죠. 맞아? 그러면 a는 얼마냐면은 풀마 4분의 3인데 이제 a가 4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a는 4분의 3이 나와 주겠습니다. 괜찮나요? 따라왔지? 자, 그럼 a가 4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이 함수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 빼기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인가요? 맞나? 맞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x고 그리고 요 1차 함수가 아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을 파악을 해줘야겠죠. 맞나?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 파악하면 2분의 1x는 4분의 1이네. x 얼마? 2분의 1이다. 그치?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얼마?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그러면 요 점을 이 로그 함수가 지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지? 그럼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은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2분의 1입니다. b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은 2분의 1이네요. 맞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요 전체를 마이너스 4제곱 할까? 요거 마이너스 4제곱 하면 얼마? b는 16이네. 맞죠? 역수치에서 4제곱 해주면 b는 16이 나와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a와 b의 곱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4분의 3 하면 답 얼마? 답은 12가 나와주겠습니다. 괜찮나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이게 서로 이게 결국은 쌤이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뭐였냐면 얘랑 얘가 눈에 보이잖아. 서로 무슨 관계인 게. 역함수 관계인 게 보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지수랑 로그를 함께 출제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어떤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늘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서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네? 이거 역함수 성질을 좀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늘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알겠나? 좋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괜찮나요? 좋아요. 현수 됐지?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 17 안 해도 되나? 단답형 여기 앞부분은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 18, 19, 20은 괜찮아? 18, 19, 20 괜찮고? 오케이. 자, 21번으로 그럼 바로 가봅시다. 21번입니다. 21번, 22번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역대급 난이도고요. 많이 어렵더라. 자, 21번 한번 쌤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21번. 문제 보면 이제 AC 삼각형 ABC가 등장을 하는데 쌤이 그냥 삼각형 대충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렸다. 괜찮지? 여기를 A,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출제된 정보들이 뭐가 있냐? AC 3분의 길이, 변의 길이가 4루트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코사인 B가 3분의 1에.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맞지? 요 각의 코사인 값이 3분의 2랍니다. 예각이겠죠? 뭐 당연하게도 코사인이 양수니까. 맞나? 여기가 이제 코사인 값 3분의 2야. 그러면은 몇 개 적어 놓을까? 코사인 B는 3분의 2. 사인 B는 얼마죠? 사인 B는 3분의 루트 5인가요?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지. 3, 2 루트 5 맞나? 그러면 탄젠트 B는 2분의 루트 5겠다. 맞지? 네. 뭐 요런 거 이제 다 삼각비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들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나왔죠? 외접원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사인 법칙을 머릿속에서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외접원 나왔네? 사인 법칙 돼야 된다. 맞지? 자, 외접원 한번 그려봅시다. 좀 잘 그렸는데? 좀 미쳤는데? 맞죠? 아닌가요? 자, 외접원 중심 뭐 여기라 칩시다. 중심이 이렇게 있어. 여기 O라고 하고. 자, O를 직선 AC에 대칭시킨 점을 H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점 O를 이 직선 AC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요. 요렇게 대칭시켰다는 뜻이겠죠? 맞나? 여기를 H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외접원의 중심을 이 접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대칭축으로 해서 이게 넘긴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여기가 당연히 수직이어야 되고요. 맞지? 그리고 이 AC를 정확히 2등분 한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맞죠? 그리고 뭐 당연히 얘네 둘도 뭐 대칭이니까 정확히 2등분 되는 거야. 따라왔지? 이렇게 됐을 때 BH 길이가 6루트 5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선을 그어야겠죠. BH 요렇게 새로운 선을 그어서 요게 얼마인 거야? 6루트 5인 거예요. 맞나?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자, 쌤은 일단 뭐가 먼저 보였냐면 이게 보여야 돼. 외접은 주어졌고 AC 변과 마주보는 각의 삼각비 정보가 하나 주어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야겠죠. 맞나? 즉 무슨 뜻이냐면 사인 B분의 AC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랑 똑같은 거야. 맞지?
그러면 요거 이제 정보 바로 대입해버리면은 3분의 루트 5분의 AC 길이가 얼마였지? 1분의 4 루트 5인가요? 맞나? 요게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라는 뜻이고, 자, 이거 루트 5가 약분되고 이게 얼마야? 그러면 지름이 얼마? 4, 3, 12다. 맞죠? 왜냐 이게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쌤처럼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요 정보도 적어줄 수 있겠죠. 요게 6이야. 맞나요? 요것도 6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6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반지름이 전부 6이 되는. 6, 6, 6 이렇게. 따라왔나? 그러면 이제 쌤은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시켰냐면 우리가 요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정확히 2등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직각 삼각형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죠. 맞아?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여기는 정확히 절반이니까 2루트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암산되나 이거? 이거 자연수 나올 거야 아마. 36이 제곱하면 36, 이거 제곱하면 20이야. 맞지? 그럼 얘가 16짜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4겠죠. 4. 여기가 4야. 그러면 이걸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OH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8이 나오겠죠. 괜찮나? OH 길이 8 나오는 것까지 따라왔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쌤이 또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 쌤이 좀 헤맸는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돼. 삼각형 ABC의 넓이입니다. 맞지? 삼각형 ABC의 넓이야. 밑변의 길이가 AC 길이를 밑변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 쌤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4루트 5라고 했을 때 높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에서 AC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그게 높이겠죠. 맞아?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쌤이 한번 이제 그 정보를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뭘 좀 알 수 있냐면 삼각형 BOH 보이십니까? BOH에 대한 정보를 전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BOH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6루트 5, 6, 그리고 8이라는 게 파악이 된단 말이야. 맞죠? 맞나? 그러면 여러분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쓸 수 있는 법칙이 뭐죠? 코사인 법칙이야. 맞지? 그래서 쌤은 이 세 각 중에 뭐 어떤 각을 알면은 뭘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죠. B에서 요렇게 이제 연장선을 그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각을 알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삼각형 BOH에서 BHO의 요 각에 대한 삼각비 정보를 알면 여기서 이까지 높이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B의 연장선에서 H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맞아? 거기서 뭐만 빼주면 요 OH의 절반, 요 길이만 딱 빼주면은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뭐죠? 높이가 되는 거야. B에서 AC에다가 내린 수선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괜찮나요? 뭔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 각을 이제 파악을 할 겁니다. 어떤 각? 각 BHO 각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요 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 코사인 각 BHO라고 적고 코사인 법칙 형태 두 개 다 외워줘야 돼. 자, 어떻게 적을 수 있지? 각 BHO에 대한 이제 코사인 법칙 바로 적어볼까? 2 곱하기 양변이 분모다. 맞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양변. 암산이 안 된다, 얘들아. 이거 6루트 5랑 8 아니야? 그러면은 2 양변 하면은 96인가? 그러네요. 96 루트 5 분의
양변 제곱 더하기 64 더하기 아이고 숫자 왜 이렇게 크냐? 36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180이니? 180 빼기 요 BO 길이가 6이죠. 그렇지? 36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요 계산하면 코사인 각 BOHO는 96 루트 5분의 64에서 36 먼저 빼자. 얼마야? 28이죠. 맞나? 28, 108 더하면 208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 약분되나? 4로 먼저 할까? 8로 되나? 8로? 8로 하면 어떻게 돼? 12 루트 5분의 8로 하면은 26 나온다. 맞지? 한 번 더 되네. 2로 하면은 6 루트 5분의 13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그 말은 즉슨 이게 봐봐. 이 수치가 바로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코사인 BHO가 6 루트 5분의 13이라고 했을 때 하필 BH 길이가 6 루트 5였죠. 맞아? 그러면 여기를 B'이라고 했을 때 B'H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13이고 여기서 아까 요 길이가 4였죠? 요 길이가 4였으니까 4를 빼주면 BH에서 B'에서 여기 AC의 수선까지 길이가 정확히 9가 나오겠네요. 괜찮나? 이거 따라왔어?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4 루트 5, 높이가 9인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찾기가 좀 어려워서. 네, ABC요. 밑변의 길이가 4 루트 5, 높이가 9인 거죠. 맞나? 그래서 답은 18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제 구하라는 게 근데 이게 아니지. 9분의 1 S제곱이니까 9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18 곱하기 5 해주면 된다. 맞지? 9를 하나 약분을 때리면 답은 180 나오겠습니다. 됐나? 여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봐. 일단 쌤이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칠한 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와야 돼. 그 전까지 이게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변 보고 사인 법칙 떠올리고 그다음에 요 반지름 구해서 이제 요 점을 대칭시켰을 때 요게 이제 2등분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다. 요까지는 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괜찮나? 네, 180이죠. 맞나? 쌤 계산 잘못했나? 쌤 답 180이라 안 했어? 뭐라고요? 확인 180. 어렵죠잉? 요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도 마저 좀 설명해 봅시다. 괜찮지? 22번은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도형에 대한 감각이라서 쌤은 개인적으로 좀 학생들이 좀 풀기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이 2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조금 이거 함수 그래프죠. 함수 그래프를 조금 이제 좀 너무 정교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러프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함수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래. 그치?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 그러니까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 이게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지만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뜻은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위로 치고 올라간다 이런 뜻이야. 맞지? 뭐 요거 이제 뭐 파악이 되고 F0이 0이 아니랍니다. F0이 0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3차 함수네요.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다 그렇지? 3차 함수. gx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게 이 표현을 이해해야 돼요. fx랑 f-x로 되어 있어. 맞지? 자, 이게 x는 양수일 때고 이게 x는 음수일 때야. 그렇지? 자, 하자. 그리고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원점과 t, ft 사이에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 ht라고 표현을 해놨죠. 기울기가 ht랍니다. 맞죠? 그리고 ht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g'-1이 얼마냐면 0이고요. hx는 x는 3에서 극값을 가진대. 그리고 hx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한 개랍니다. 맞죠? 자, 쌤이 요거를 이제 해설지랑 조금 다르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만 좀 졸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봐봐. 일단 요 gx에 대한 그래프 감각이 좀 있으면 좋은데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자, fx가 3차 함수고 gx는 양수일 때, 0 이상일 때 fx가 그대로 그려진대. 뭐 fx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릴게.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괜찮나? 마음대로 그렸어요. 그냥 진짜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아니야. 맞죠? 얘랑 얘는 어떤 관계죠? 그치? 그러니까 y축 대칭 관계 맞습니까? x의 부호를 바꾼다라는 것은 y축 대칭이라는 거잖아. 맞지? 즉 여기에 그려진 그래프를 데칼코마니 하는 거야. 맞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나? 따라왔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gx 그래프예요. gx. 그리고 요게 양 부분에 그려진 게 fx의 단편을 그려놓은 거고. 괜찮아? 요게 gx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쌤이 F0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뭐 이런 데다 그려놓은 거야. 자, 원점이 여기죠. t, ft는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이 t는 움직이는 점이죠. 어딘지 몰라. 여기라고 할까 그냥? 여기 t, ft라고 할게요. 왜냐면 ft라는 것은 결국 여기 양의 부분 위에 점이기 때문이야. 맞지? 요렇게 그어진 요 기울기가 뭐냐면 요 기울기가 ht랍니다. 맞죠? 요게 이제 기울기가 ht. 자, 이렇게 적어놨어. 자, 이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g'-1이 0이래.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상당히 이게 뭐냐면 극대극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거가 관련이 있겠죠. 해석을 하면, 자, 얘 이제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g'(x는 얘는 그냥 f'x고 얘는 마이너스 f'-x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다 적어줄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그게 무슨 뜻이 되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맞아?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f'1이 얼마인 거야? 0이 되는 거야. 맞죠? 즉 f'1이 얼마인 거죠? 0이야. 즉 무슨 뜻이냐면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이런 뜻이야. 맞죠? 마침 그림을 쌤이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들도 막 그렸을 때 뭐 여기가 1이라고 하면 되겠다. 맞나? 괜찮아요?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대칭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다. 맞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 이제 수식으로 해석 안 할 거야. 봐봐. 요거 두 개는 그래프에서 다 해결이 돼요. 잘 봐요. hx는 기울기야, 얘들아. 기울기. 맞지? 기울기가 3에서 극값을 가진대. 맞나? 자, 봐봐. 쌤은 요 움직이는 점을 이렇게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맞아? 그러면
어차피 얘는 고정되어 있는 원점이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 t, ft가 있을 때는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죠. 그리고 얘를 점점 땡기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맞아?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기울기가 최고로 완만해졌다가 맞나? 요 지점을 뛰어넘으면 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 어느 지점을 딱 넘어서면 다시 커지고 있는 요 지점이 그러면은 기울기 입장에서는 극값이 되는 거 아니겠어?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거? 극값이라는 건 극소는 낮아지다 높아지면 여기가 극소, 극대는 높아지다 낮아지면 여기가 극대잖아. 그런 의미로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다가 여기 접선에서 기울기가 최대로 낮아졌다가 이 점을 다시 이렇게 당겨 올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맞지? 즉 어디서? 여기가 x는 3이 되는 거예요. 3에서 이 친구는 접선이 나타난다는 거야. 원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x는 3에서 나타난다는 뜻인 거죠. 따라오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여기는 뭐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뭐 비율은 안 맞지만 여러분들 이해 바랍니다. 자, 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hx 기울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몇 개라고? 한 개라고. 맞지? 자, 봐봐. 이런 기울기를 가지도록 하는 x값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도록 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얘 기울기가 얼마란 뜻이에요? 그렇지. 얘 기울기가 10이란 뜻인 거야. 맞나? 마이너스 10. 뭐야? 여기겠죠? 맞나?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란 뜻이에요. 맞나? 그러면 얘 기울기는 10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정보예요. 접선에 대한 정보인 거야. 맞지? 기울기가 극값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하나다라는 뜻은 전부 접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파악하면 이렇게 되죠. 얘 기울기가 10이야? 그러면 요 접점의 좌표가 나오네. 얘가 0,0이고 여기가 이제 3, 얼마가 돼줘야 기울기가 10이 돼? 30 돼야겠지? 3,30. 즉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F3은 30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되겠나? 그 다음에 F'3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돼야겠죠? 맞지? F'3은 기울기 10이 되면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아까 또 정보 하나가 뭐였냐면은 F'1이 아까 얼마였지? 0이었다. 맞죠? 자, 이거 정보 3개면 여러분들 끝났죠? 왜 끝났냐면은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면 여러분들 이거 미정계수가 몇 개냐면은 몇 개야 미정계수? 3개니까 정보 3개면 끝나는 거야. 맞지? 그럼 미정계수 3개, 요 정보 3개 갖다 집어넣으면은 계수가 탁탁탁 결정이 되고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풀 필요 없이 그래프상에서 접선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느껴져 주면 참 좋겠어요. 알아듣겠니? 예,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쌤이 요 수업 끝나고 해설지 올려드릴 텐데 해설지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전부 수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특히 이 파트는 여러분들 뭐 수식으로 풀면 풀이가 너무 길어지거든. 그래프 해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늘 염두해 주면 좋겠어요. 자, 뭐 답을 한번 구해 봅시다. 어떻게 식을 세워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쌤은.
3 넣었을 때 30 나오니까 fx를 그냥 이렇게 해볼까? x-3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30이라고 둔다. 괜찮지? 그럼 이게 미정계수 두 개로 줄었다. 맞죠? 이 상태에서 미분한 다음에 3이랑 1 넣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f'x는 미분하고 그대로 적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대로의 미분하면은 암산 안 되니까 그냥 적을게요. 2x 플러스 a 되고 여기는 미분하면 0 됩니다. 여기 전개하면 2x 제곱이고 x 제곱이니까 3x 제곱 되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ax니까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6x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상수는 b 마이너스 3a 되겠네. 했나? 자, 여기다 3 넣으면 어떻게 돼? 와우. 27 플러스 6a 마이너스 18 플러스 b 마이너스 3a가 10이다. 맞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2a 마이너스 6 플러스 b 마이너스 3a가 0 된다. 맞지? 좀 정리해보자. 요거는 3a 플러스 b가 싹 다 우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28 빼기 27이니까 1이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싹 다 상수 우변으로 넘기면 3이 되네요. 맞나? 그러면 빼면 4a는 마이너스 2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그치? a 마이너스 2분의 1 놓고 b 구하면 b는 플러스 2분의 1 넘기면 2분의 5 나온다. 괜찮나? 그러면 이 함수가 f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되네. 맞지? 그러면 F5는 얼마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2 곱하기. 요거 없어지죠? 맞지? 그러면 5 넣으면 2 곱하기 25. 맞나? 플러스 30이니까 50 더하기 30이네. 그치? 다 80 나옵니다. 80. 그치? 요 두 개가 접선에 대한 정보라는 게 이제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기울기가 극값을 가진다. 기울기가 실근이 한 개, 중근이다. 이런 표현은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요거 이해되나? 오케이. 경은이 괜찮나요? 요거 푸셨나요? 이해됩니까? 현수 오케이? 은지 됐죠? 좋습니다. 자, 미적 23, 24 괜찮지? 25, 26 괜찮나? 25, 26 괜찮고 27, 28 자, 27, 28 두 문제 하고 조금만 쉬었다. 여러분들 지금 눈이 거의 풀렸거든요. 한 90% 이상 27, 28 두 문제 풀이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개 마저 하고 오늘 미적 그 도함수 활용 파트 조금만 합시다. 알겠죠? 29, 30 답 한 번만 확인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됐나요? 네. 자, 27번 한번 봅시다. 27번. 이게 27번 문제가 사실은 그 중학교 도형 성질을 생각하면 조금 빨리 풀려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못 풀려요. 자, 지금 한번 적어드릴게요.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돼 있고 여기가 요렇게 돼 있고 뭐 요렇게 돼 있겠죠. 맞나? 선생님 막 그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봐주세요. A, B, C, D, E. 여기가 중점 M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요 각 전체가 세타라고 돼 있잖아. 맞지?
요게 세타라 돼 있고 문제에서 어느 게 알파냐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다. 맞나? 자, 잘 봐요. 제가 설명해 줄게. 자, 문제에서 읽어보면 이제 알 텐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성질이 있어. 문제 제공된 정보 중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라 되어 있죠. 맞아? 이거 혹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거 기억나니? 요게 기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에서 AB 대 AM이 BD 대 DM이 되면은 이거는 이 각을 정확히 이등분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AM 대 AC는 ME 대 EC가 또 성립한다는 거는 이 각도 정확히 이등분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맞죠?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점 더하기 X 요 각은 몇 세타인 거지? 그렇지. 2분의 1세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요렇게 이제 접근하면 이제 쉬워지고.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서 제공된 또 다른 정보가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 아니야? 탄젠트 알파 베타가 얼마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이 세타도 알파 베타로 표현을 결국 해내야 돼. 맞나? 그래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쌤은 이렇게 했어요. 그냥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맞아? 요 각이 얼마?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은 이 각, 이 각, 이 각을 다 합치면은 그럼 결국 얼마? 파이가 돼야 된다. 맞죠? 즉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세타 더하기 2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삼각형 세 각의 크기니까 얼마? 파이가 되는 거야. 맞죠? 즉 2분의 1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파이 되는 거 괜찮나요? 따라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탄젠트 알파인데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2분의 1 세타를 구하면 이거 구하는 건 문제도 아니야. 맞지? 그러면 탄젠트 2분의 1 세타 어떻게 구하냐면 탄젠트 요가 그대로 또 넣어주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다. 맞죠? 자, 요거 어떻게 할까? 똑같죠? 왜 똑같지? 이거 각변환공식 쓰면 된다. 맞죠?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분의 2잖아. 그러니까 음수여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할 때 여기가 짝수 자리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에 플러스 예각이니까 몇 사분 면각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파이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예각 취급하니까 3, 4분 면각이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맞죠? 즉 탄젠트 2분의 1 세타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고 얘는 그냥 4분의 3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1마 탄탄분해 맞나? 탄풀탄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16분의 9니까 얘가 16분의 얼마? 7이고 얘가 4분의 6 되겠다. 맞지? 암산됩니까 이거? 요렇게 하면 되네. 맞죠? 7분의 얼마? 24가 답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요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도형의 성질 결국 이용하는 문제야.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랑 똑같을 때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 오케이. 영훈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현수 오케이? 다니 됐나? 좋습니다. 자, 얘들아 좀만 힘내. 28번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자. 자, 28번 설명 들어갑니다. 28. 자, 28번 문제 보면 좌표 평면에 좀 그림 좀 정확하게 그려보자. 어떤 이차함수가 있냐면 매우 기본적인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이렇게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있고 여기에
AN 좌표가 여기 AN 좌표인데 여기 n, n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 위의 좌표야. 맞죠? 요 위에서 원점을 지나고 BN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려놓는다. 맞죠? 이렇게 되어 있다. 맞지? 좀 잘 그렸지 않니? 인정하시죠? 좋습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BN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때 삼각형 ANOBN의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내야겠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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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여기를 small an, bn이라고 하는데 맞죠? 네, 됐습니다. 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제곱분의 nan 구하라 했다. 맞나요? 네. 오케이. 자, 이게 보니까 쌤이 아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는데 이게 접선이네요. AN, BN이 접선이지. 그럼 이거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면 돼? 얘 미분하면 되죠. EX.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n의 x-n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풀면 2nx-n제곱 된다. 맞지? 그러면 bn의 좌표가 얼마인겨? 그렇지. 얘가 0, -n제곱 되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애를 딱 봤을 때 극한의 변수가 n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an과 bn을 n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봐요. 이게 외접원이 있을 때 어떤 성질을 좀 이용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 외심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었지?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원점인가? 여기 요 점인가 아니야? 외심인가 아니에요? 맞죠?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좀 쉽네. OB에는 이게 딱 원점과 요 점의 요 수직 요거의 이등분선이면은 요 BN의 좌표는 바로 나오겠네요. 맞지? 맞아 아니야? BN은 얘랑 얘 Y 좌표의 중점이니까 얼마야? 요렇게 되겠네.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AN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요 녀석 중점의 좌표가 얼마죠? 라고 묻는다면 요 BN과 AN의 중점이니까 2분의 n 콤마 맞나? 그 다음에 n제곱과 마이너스 n제곱의 중점이니까 0이죠. 맞지? 어이씨. x축이 여기 없는데요. 그림을 좀 못 그렸어. 맞죠? 이게 여기 있는 거야. 맞지? 2분의 n 콤마 0 맞나? 그러면 2분의 n 콤마 0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n분의 1이면 되겠다. 맞죠? 맞지?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n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n에 플러스 0 되면 된다. 맞죠? 따라왔나? 그러면 요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AN, BN이잖아. 맞지? 그러면 AN을 넣으면 요게 나와주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식 적으면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은 마이너스 2n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n 된다. 맞죠? 자, 이거 AN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지? 이거 마이너스 2n 넘기면 AN 마이너스 2분의 n은 n 세제곱 되네. 맞죠? 그러면 AN은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n 되나? 맞죠?
그럼 여기 극한식에다 이제 바로 대입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전체 제곱하면 요거 전체 제곱하면 4분의 1 n 4제곱 된다. 맞죠? 그 다음에 an에다가 n 곱하면 이것도 4차 하식 나오네요. n 4제곱 플러스 2분의 1 n 제곱 된다. 맞죠? 뭐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개수 b네요. 맞나? 답 얼마? 4네요. 4. 답은 4입니다. 답은 1번이죠. 됐나? 네. 자, 얘들아, 10분만 쉬었다가 쌤 29, 30도 마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9, 30도 좀 들어보면 이해되는 문제들이니까 설명할게요. 알았지? 네.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